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결국 미 정부가 하려 했던 것들이 이런 거겠죠. 연준 미국 은행의 암호화 활동을 감독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요게 끝났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블랙록이 달라든 거고, 작년부터 그렇게 그지 같은 것들을 없앴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테더 루나 권도영 대표로 시작된 암호화폐를 새롭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 비리가 많은 곳, 돈 많이 헤쳐먹은 곳들 정리하고,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들은 어떻게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고, 알아야 되겠죠. 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 합법화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틱하게도 S24와 리플과의 소송 일단락이 됐고, 그런저런 스토리들이 계속 엮여졌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암호화폐 활동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어떤 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행위들로 보이지만 꼴배기가 싫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자, 어쨌든 미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출 기간의 요구사항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리고 연준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또는 거래하는 기관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 전에 먼저 승인을 해야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달러가 그지같이 쓰이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더 루나도 마찬가지죠. 담보 물건이 없이 그냥 프로토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발생을 해버린다면,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어쨌든 연준이 이런 식의 데이터를 내놓고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한여름밤에 꿈인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떻게든 길을 처벅처벅 걷고 있습니다.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게 걸어가고 있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요렇게 처벅처벅 걸어갔다가 갑자기 로켓을 타버리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충분히 비트코인 16,500불에서 22,800불,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28,800불까지 그냥 풀매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살놈들 다 샀기 때문에 슬금슬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이 거래량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계속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암호화폐를 이해했던 개미들이 들어와서 매집을 한 흔적이 없다. 분명히 특정 금융 세력, 전통 금융 시스템을 굴리던 그들이 매집을 한 흔적으로 보인다. 시장에 계속 공포를 줬죠. 개미들에게 던지게 했죠. 비트코인 1개, 2개, 10개, 아니면 0.1개, 0.5개까지 코 묻은 비트코인 다 시장에 던지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비트코인들을 줍줍했죠. 참 시나리오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썼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역경들을 다 견디셨어요. 던지지 않으셨죠.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셨죠. 잘 버티셨죠. 신념이 있으셨죠. 충분히 던지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던지지 않으셨다면 어쨌든 조금은 비트TV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자만심에 가득 찬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 정부, 미 연준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그들이 매집을 끝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올리겠죠.
각 은행은 활동의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연준은 자금 세탁, 고객 운영 및 해커에 대한 모든 취약성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참, 연준은 항상 그들이 주장을 하죠. 자금 세탁, 고객 운영, 그리고 해킹 당하지 않게. 소비자 보호라는 이 타이틀만 걸면 안 되는 게 없죠. 우리는 항상 시민들을 위하고 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버리면 모든 게 정당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권력은 참 무섭지만 부럽기도 하죠. 한 번 더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로스차일드가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미국 대통령보다 돈을 찍는 권한을 갖길 원한다. 그 권력이 훨씬 더 큰 권력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어쨌든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은 행정부에서 은행 시스템과 암호화폐 부분 사이의 실질적인 장벽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지만, 대출기관이 면밀한 감독하에 계속 실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기도 했다.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자산 노출이 검토될 때 각 은행에 알릴 것이라고 연준은 말을 했다. 참, 유치원도 아니고 모든 걸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규제기관에 따르면 감독 수준과 강도는 감독 대상 은행 조직의 새로운 활동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을 잘 들으면 슬렁슬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빡세게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SEC, 그들이 왜 트라이앵글로 쎄쎄쎄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때도 제가 그랬죠. 바이낸스, 미 정부와 충분한 딜을 했을 것이다,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각서를 썼을 것이다, 사인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 작업들이 모두 다 끝나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바이낸스 재팬부터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죠.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이미 써놨다. 그리고 그 날짜가 오면 착착 그들의 생각에 맞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를 던질 마음이었으면, XRP를 포기할 마음이었으면 진즉 던졌어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거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결국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미국이 어떤 코인을 선택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뉴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비트TV의 말이 맞을 겁니다. 좀만 더 지켜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믿지 마시고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뱃볼을 믿으세요. 그게 정답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은 지불 태스크포스 페스터 페이먼트 카운슬, 요거 몇 번 제가 이야기 드렸죠. 2013년부터 시작된 미 정부와의 은밀한 파트너십, 인류에게 더 빠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목표,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계속 끼웃끼웃 쎄쎄쎄를 했던 XRP, 리플, 그리고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또 한 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BIS,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8월 9일 리플을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공식 구성원으로 이제 대놓고 발표를 했다. 스위프트 2.0 XRP,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통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던져버리고 다 사라지게 하고 리플 XRP가 떠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굴렸던 기관들과의 쎄쎄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죠. 그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줘야 되겠죠. 그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만들겠죠. 그리고 어쩌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해상충, 이해충돌에 얽혀서 사라진 것들.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영리해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놈한테도 떡 하나 주고 저놈한테도 빵 하나 주고 그래야만 그들도 내 편이 되겠죠. 이 XRP 리플을 보다 보면,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골프를 친다거나 술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죠. 기술력.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쓸 수밖에 없다. 요놈을 써야만 결국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태스크포스는 지금 뭔가 일어난 걸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 드렸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2013년, 2015년, 2017년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XRP와 SSL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서클을 만들고 있었죠. 이 태스크포스는 결제 및 시장 인프라에 관한 BIS 위원회의 일부로 33개 단체와 유럽중앙은행의 일반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G20 국경 간 지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국경 간 지불 기반이 되는 지불 시스템 및 합의를 개선하려면 광범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의 글로벌 조정, 협력 및 헌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이해하시죠? 이제 더 이상 의사결정, 어쩌면 인류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써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기에 그 결정을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정부에서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 협의체 안에는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해서 그 모든 결정을 도출해야 된다. 어쨌든 BIS는 국제결제은행은 회원 중앙은행이 소유한 국제금융기관이다. 이 기관의 목표는 중앙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면서 국제통화 및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XRP를, 리플을 스위프트 2.0, 미래의 돈, 미래의 화폐,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결제되는, 그리고 어쩌면 전세계 모든 결제의 시작과 끝이 되려고 합니다. 자,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은 저의 예측들과 똑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주구장창 제가 1년 전, 6개월 전,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홍콩 블록체인 생태계 협력 계획 발표. 홍콩에서 리플의 역할. 홍콩은 개발자 및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다. 리플이 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 목표는 가치 이동, 관리 및 토큰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게 목표일까요? XRP 리플의 목표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백만장자를 되게 해주려는 목표가 오히려 더 크겠죠. 그게 저는 리플 XRP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콩 CBDC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홍콩 통화 당국과의 리플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XRP 레저 기술로 구동되는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사용해서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쓸데없는 목표는 그만 던져버리고 비트TV 구독자분들을 모두 다 백만장자로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결국 미 정부가 하려 했던 것들이 이런 거겠죠. 연준 미국 은행의 암호 활동을 감독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요게 끝났으니까 블랙록이 달라든 거고, 작년부터 그렇게 그지 같은 것들을 없앴죠.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테더 루나 권도영 대표로 시작된 암호화폐를 새롭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 비리가 많은 곳
돈 많이 헤쳐먹은 곳들 정리하고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들은 어떻게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고, 알아야 되겠죠. 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 합법화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도 S24 리플과의 소송 일단락이 됐고 그런저런 스토리들이 계속 엮여졌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암호화폐 활동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어떤 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행위들로 보이지만 꼴배기가 싫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자, 어쨌든 미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리고 연준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또는 거래하는 기관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 전에 먼저 승인을 해야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달러가 그지같이 쓰이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더 루나도 마찬가지죠. 담보 물건이 없이 그냥 프로토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발생을 해버린다면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어쨌든 연준이 이런 식의 데이터를 내놓고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한여름밤에 꿈인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떻게든 길을 처벅처벅 걷고 있습니다.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게 걸어가고 있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요렇게 처벅처벅 걸어갔다가 갑자기 로켓을 타버리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충분히 비트코인 16,500불에서 22,800불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28,800불까지 그냥 풀매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살놈들 다 샀기 때문에 슬금슬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이 거래량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계속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암호화폐를 이해했던 개미들이 들어와서 매집을 한 흔적이 없다. 분명히 특정 금융 세력, 전통 금융 시스템을 굴리던 그들이 매집을 한 흔적으로 보인다. 시장에 계속 공포를 줬죠. 개미들에게 던지게 했죠. 비트코인 1개, 2개, 10개 아니면 0.1개, 0.5개까지 코 묻은 비트코인 다 시장에 던지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비트코인들을 줍줍했죠. 참 시나리오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썼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역경들을 다 견디셨어요. 던지지 않으셨죠.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셨죠. 잘 버티셨죠. 신념이 있으셨죠. 충분히 던지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던지지 않으셨다면 어쨌든 조금은 비트TV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자만심에 가득 찬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 정부, 미 연준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뭐 내용이야 어쨌든 그들이 매집을 끝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올리겠죠. 각 은행은 활동의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연준은 자금 세탁, 고객 운영 및 해커에 대한 모든 취약성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참, 연준은 항상 그들이 주장을 하죠. 자금 세탁, 고객 운영, 그리고 해킹 당하지 않게 소비자 보호라는 이 타이틀만 걸면 안 되는 게 없죠. 우리는 항상 시민들을 위하고 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버리면 모든 게 정당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권력은 참 무섭지만 부럽기도 하죠. 한 번 더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로스차일드가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미국 대통령보다 돈을 찍는 권한을 갖길 원한다. 그 권력이 훨씬 더 큰 권력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어쨌든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은 행정부에서 은행 시스템과 암호화폐 부분 사이의 실질적인 장벽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지만 대출기관이 면밀한 감독하에 계속 실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기도 했다.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자산 노출이 검토될 때 각 은행에 알릴 것이라고 연준은 말을 했다. 참 유치원도 아니고 모든 걸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규제기관에 따르면 감독 수준과 강도는 감독 대상 은행 조직의 새로운 활동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을 잘 들으면 슬렁슬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빡세게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SEC 그들이 왜 트라이앵글로 쎄쎄쎄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때도 제가 그랬죠. 바이낸스 미 정부와 충분한 딜을 했을 것이다.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각서를 썼을 것이다. 사인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 작업들이 모두 다 끝나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바이낸스 재팬부터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죠.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이미 써놓았다. 그리고 그 날짜가 오면 착착 그들의 생각에 맞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를 던질 마음이었으면 XRP를 포기할 마음이었으면 진즉 던졌어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거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결국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미국이 어떤 코인을 선택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뉴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비트TV의 말이 맞을 겁니다. 좀만 더 지켜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믿지 마시고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뱃볼을 믿으세요. 그게 정답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은 지불 태스크포스 페스터 페이먼트 카운슬 요거 몇 번 제가 이야기 드렸죠. 2013년부터 시작된 미 정부와의 은밀한 파트너십, 인류에게 더 빠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목표,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계속 끼웃끼웃 쎄쎄쎄를 했던 XRP, 리플, 그리고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또 한 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BIS,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8월 9일 리플을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공식 구성원으로 이제 대놓고 발표를 했다. 스위프트 2.0 XRP,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통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던져버리고 다 사라지게 하고 리플 XRP가 떠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굴렸던 기관들과의 쎄쎄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죠? 그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줘야 되겠죠. 그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만들겠죠. 그리고 어쩌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해상충, 이해충돌에 얽혀서 사라진 것들.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영리해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놈한테도 떡 하나 주고 저놈한테도 빵 하나 주고 그래야만 그들도 내 편이 되겠죠. 이 XRP 리플을 보다 보면,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골프를 친다거나 술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죠. 기술력. 쓰지 않고는 백일 수 없다. 쓸 수밖에 없다. 요놈을 써야만 결국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태스크포스는 지금 뭔가 일어난 걸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 드렸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2013년, 2015년, 2017년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XRP와 SSL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서클을 만들고 있었죠. 이 태스크포스는 결제 및 시장 인프라에 관한 BIS 위원회의 일부로 33개 단체와 유럽중앙은행의 일반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G20 국경 간 지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국경 간 지불 기반이 되는 지불 시스템 및 합의를 개선하려면 광범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의 글로벌 조정, 협력 및 헌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이해하시죠? 이제 더 이상 의사결정, 어쩌면 인류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써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기에 그 결정을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정부에서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 협의체 안에는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해서 그 모든 결정을 도출해야 된다. 어쨌든 BIS는 국제결제은행은 회원 중앙은행이 소유한 국제금융기관이다. 이 기관의 목표는 중앙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면서 국제통화 및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XRP를, 리플을, 스위프트 2.0, 미래의 돈, 미래의 화폐,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결제되는, 그리고 어쩌면 전세계 모든 결제의 시작과 끝이 되려고 합니다. 자,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은 저의 예측들과 똑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주구장창 제가 1년 전, 6개월 전,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홍콩 블록체인 생태계 협력 계획 발표. 홍콩에서 리플의 역할. 홍콩은 개발자 및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다. 리플이 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 목표는 가치 이동, 관리 및 토큰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게 목표일까요? XRP 리플의 목표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백만장자를 되게 해주려는 목표가 오히려 더 크겠죠. 그게 저는 리플 XRP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콩 CBDC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홍콩 통화 당국과의 리플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XRP 레저 기술로 구동되는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사용해서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쓸데없는 목표는 그만 던져버리고 비트TV 구독자분들을 모두 다 백만장자로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